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글로벌 경제 위기, 그 위기를 경제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줄 경제학 용어를 풀어봅니다. 위기를 이기는 경제학.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경기라는 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보통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온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2020년에는 더블 딥이 올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는데요. 도대체 더블 딥이라는 건 또 무엇이고 경기 회복 곡선이란 또 무엇일까요? 보통 경기라는 것은 순환하기 때문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는데요. 일단 한번 나빠진 다음에 어떤 형태로 올라오냐에 따라서 이제 알파벳 모양을 따서 V자형, U자형, L자형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회복을 한다면 바닥을 찍으면 V자형 형태로 경기 회복이 일어났던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거, 대공황 같이 한 4, 5년 걸렸던 것들은 이제 U자형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한번 떨어진 이후에 꽤 장기간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한 거를 이제 90년대 일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L자형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회복되는 듯 하다가 우리가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올 때 이제 봄이 오는가 보다라고 하면 이제 꽃샘추위가 오듯이 이렇게 한 번 더 꺾이는 것을 즉 더블 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더블 딥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건 한 1980년대 미국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오일 쇼크가 두 번 있었기 때문에 1차 오일 쇼크가 70년대 초반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79년에 2차 오일 쇼크가 오면서 경제가 좀 굉장히 힘들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하면서, 사실 오일 쇼크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높은 게 부담스러운 요인이었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꽤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 물가는 잡혔는데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타격을 많이 받으면서 경제가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한 3번의 경제 위기가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겪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19고, 그 전에 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그 전이 97년 외환위기일 텐데요. 사실 지금은 코로나는 어떤 형태로 끝났다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에 두 개 거를 먼저 설명드리면, 둘 다 결론적으로 V자 형태였죠.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를 하면서 사실 경제 전망이 좀 좋아진 나라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방역에서 이제 잘 해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는 한데, 마이너스 성장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사실 아니고, 우리만 놓고 봤을 때도 경제 전망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경제 지표는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GDP라고 해서 이제 국내 총생산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용 지표를 크게 두 개를 보는데, 이게 꺾이면 경기가 꺾인다라고 판단하고, 실제 미국에서는 분기별로 GDP 성장률을 발표를 하는데 2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건 경기가 꺾였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경기가 다시 돌아섰다는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고용지표, 즉 실업률이 떨어지면 발표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그 GDP 생산 성장률과 그리고 고용지표, 즉 실업률로 대표되는 고용지표가 이 모양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어요. 경기를 선행하는 성격을 가진 지표들을 종합해서 발표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킨집을 하고 있다면 이 치킨집이 매출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를 판단하는 거는 이제 치킨의 재료가 되는 생닭을 얼마나 많이 주문하는가를 보고 이 가게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사가 잘 되면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뽑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정 작업까지 다 거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그리고 경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뢰도 높은 지수로 이름이 유명하니까
한 달에 한 번 발표되는 것 정도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가 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는 걸 한번 이해를 해야 될 건데, 예를 들어 섬이 하나 있다고 봐요. 거기에 초식 동물이 있고 육식 동물이 있어요. 근데 날씨가 좋아져서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면 초식 동물들이 먹이가 많으니까 개체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초식 동물이 늘어나니까 초식 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 동물도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초식 동물이 늘어나니까 식물들이 자라는 속도보다 초식 동물들이 먹는 게 더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풀들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식 동물이 많기 때문에 육식 동물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시간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면 풀들은 거의 없고 초식 동물은 굶어 죽어가는데 육식 동물은 뒤늦게 많아지는 거죠. 이게 어느 수준에 들어가면 그대로 둬도 돼요. 왜냐하면 초식 동물이 많아진 육식 동물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들면 풀이 줄어들다가 다시 또 늘어날 거니까. 그런데 기존의 사이클을 넘어가는 큰 위기가 오면 이때는 이제 풀이 부족하면 풀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개체수를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최근에는 경기가 나빠지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제 경기를 컨트롤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빨이 아프거나 어디 통증이 있을 때 그걸 치료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진통제를 먹기도 하잖아요.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가만둬도 경기는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통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정부의 역할을 지금 다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는 사실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이 좀 많아진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